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숙제 23번이고요. 간단한 어떤 표현 하나를 XML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L6T1이 되겠고요. 이 L6T1에는 버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수정본을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6T1은 파일 하나를 꼭 다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어떤 그 얼굴 표현 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어떤 표현을 만드시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항상 이런 그 자유 숙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음악 분수처럼 예술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성, 뭔가 재미가 있는 굉장히 멋진 동작을 만들어 갖고 오시면은 점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 XML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그냥 만드시기만 하면 그 XML을 불러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노트패드 그 메모장으로 만드는 경우에 저장을 혹시 유니코드로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S키로 저장을 하셔야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S키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을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첫 번째 L6T1의 예제를 다시 올려드린 걸로 수정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SKey 타입으로 텍스트를 XML 텍스트를 저장을 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작을 안 하면 이제 이게 잘못됐거나 명령어들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서 얘기 드린 리소스의 모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의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파일을 이름은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잡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바보.xml 하고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딴 데 코드에서 카피해가지고 여기 바보.xml 안에다가 투입해 넣었고요. 카피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불필요한 걸 지우고서 제가 원하는 형태들의 동작을 할 때까지 코드를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각도, 눈알 이런 것들 돌리시면 되고요. 이 폴더 안에 이제 많은 얼굴 관련된 것들, 앵거, 화내다, 새드 이런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걸 만드셔도 예술 점수를 잘 받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술 점수 받기 위해서 재밌는 표현 만드시고요. 여기에 예제는 아주 간단하게 윙크하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의 입장에서 오른쪽 눈만 움직이는 거죠. 이제 180도로 바꿨더니 다시 동작시키면 눈을 많이 내리는 거고요. 부자연스럽네. 그래서 160도 정도 저장하고 깜빡 이렇게 했습니다. 160도 많은 것 같아서 한 150 정도로 해서 다시 동작 깜빡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동작은 0.5초인데 들어 올리는 게 3초로 너무 기니까 한 2초, 1초 이 정도로 짧게 깜빡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크게 아주 빨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피 컨트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초 동안에 피 컨트롤로 내려갔다가 1초 동안에 올리는 형태인데요. 0.5초 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 컨트롤을 할 때는 결국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싶은데 내려가는 과정에는 KP 개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물론 여기에 개인 값들을 투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개인 값은 복잡하니까 제가 넣지 않겠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지금 디폴트 개인 값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0.5초가 끝나면은 이제 올라가는 동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값이 작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0.5초가 지나면 다음 동작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동작을 해서 이 시간들은 하나의 동작이 끝나고 그 다음 동작이 시작될 때까지 간격을 뜻하지, 이 간격을 짧게 한다고 동작이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얘들은 동작은 P 컨트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겠다 라고 하면 적정한 시간을 이렇게 시간 t를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반으로 쪼개면은 동작은 이렇게까지 하다가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작 자체를 빠르게 하는 거는 P 개인 값들을 수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여기 명령어로는 있습니다만 굳이 수정하시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모션을 만들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모션을 만들어 오시고 몇 단계로 복잡한가? 복잡성 1번, 그다음에 2번 예술성. 항상 예술성을 점수로, 저는 원래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잘 만들어 갖고 오는 거는 점수에 절대 반영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음악 분석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술성을 한번 점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뭐 예술성보다는 얼마만큼 노력해서 재미난 얼굴 표정들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윙크하고 뭐 하품한다고 입 한번 벌리고 뭐 이런 거 만들 거라서 조금 더 좀 재미있어 보이는 모션들을 만들어 보시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예술성 점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은 이제 머지입니다. 머지, 표현을 두 가지를 합치는 것들을 뜻하고요. 이 얼굴 표현들 관련된 걸 다루면서 제가 멀티플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표현 정보들이 섞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섞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이상의 동작들 중에 첫 번째는 눈동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의 방향이 되겠고요. 보통 이거 영어로 게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게이즈는 응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 시선 추출할 때에도 이 게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영상 처리할 때도 게이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눈의 위치가, 눈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이지 인터랙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들이 이미 I left, I right, I neutral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뭐 left는 왼쪽 쳐다보는 거고요. 로봇 입장에서는 이쪽에 밥 먹는 손이 이쪽에 있고 반대 방향 이쪽이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손이 이쪽 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eft는 이쪽을 쳐다보는 거고요. I right는 이쪽을 쳐다보겠죠. 고개는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굴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I neutral은 중립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I neutral을 호출하면은 가운데를 다시 눈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붙어 있고요. 이번 챕터는 아주 동영상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시연이라서 I left 호출하면 눈동자가 씩 하고서 왼쪽을 쳐다보고요. 라이트 하면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뉴트럴 하면 가운데를 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I left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왼쪽 눈, 오른쪽 눈이 20도 방향을 비틀어라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동자를 하나를 떼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X축이 이쪽에 있고 Y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을 플러스 20도를 돌리게 되니까
눈이 어딜 보겠어요? 가운데에서 이쪽을 보겠죠. 오른쪽. 그림상으로는 오른쪽, 로봇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회전을 해서 이와 같이 돌아가 있는 장면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눈동자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애매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애매한 다른 동작과 눈동자의 움직임이 섞였을 때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섞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다른 표정과 눈동자의 움직임이 섞일 때에는 멀티플 시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찌부러지면서 표정을 짓는 것과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 조화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챕터가 갖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아이 디렉션, 게이지 인터랙션을 위해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는 거. 아까 제가 언캐니 밸리 얘기하면서 바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눈동자가 어딘가를 응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눈동자는 별거 아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모터의 회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 눈동자 움직임이 정교하게 표현이 되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초점을 잘 못 맞추는 이제 뭐 사실 이런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 눈동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슨 면접이나 또는 뭐 너 내 눈 똑바로 봐봐. 도대체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눈 똑바로 봐. 예, 바로 이 게이지 모션들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눈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눈동자가 자꾸 딴 데를 쳐다보면 아주 작은 표정은 굳어있고 포커 페이스지만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 움직임만 조금 제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되게 되면 이 로봇들의 표현이 언캐니 밸리 쪽에 잘 안 빠질 텐데 이게 이제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우들의 경우에는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하다 괜히 엉뚱한 얘기인데 스카이캐슬의 엄정화를 보면은 이 아줌마가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가 불안할 때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배우들의 경우에는 뭐 눈동자 흔들리는 거를 연습해서 하기는 어렵고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본성에 대한 것들인데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배우들을 선호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죠. 하나는 스릴러, 그죠? 그래서 스카이캐슬 좀 됐네요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불안한 심리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배우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거는 공포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배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면은 클로즈업 했을 때 사람도 똑같이 초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이 게이지 모션이라고 하는 것, 눈동자의 상태가 눈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게이지 모션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게이지는 둘째 치고요. 앞서서 나왔던 이제 앵거, 화나는 표정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ML들에 있을 거고요. 앵거를 호출하게 되면 A, O, 의시 하면서 3단계에 걸쳐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anchor.xml이 되겠고요. XML, XML 안에 3개의 스크립트 블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0, 이름 붙이기 귀찮아서 그냥 똑같이 서브0, 마지막 건 서브1이라고 이제 정해 놨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만 보더라도 뭔가 동작이 3단계로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인상 써봐 앵거 하고 부르면 일단 얼굴이 찌부러지죠. 처음에 눈동자 내려오고 입 벌리고 밑에 거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퀀스는 1초 동안 벌어지고요. 다음에 2초, 그 다음에 2초 동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각도가 X좌표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해 하고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린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개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KP 개인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들, 눈꺼풀들, 눈꺼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콧구멍의 위치도 살짝 움직입니다. 여기 X, Y, G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회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TY라고 넣으면은 T는 트랜슬레이션, 이동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 이동을 하는, 콧구멍을 좀 벌렁벌렁하게 하기 위해서 Y축으로 이동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초 동안에는 다시 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눈꺼풀들이 좀 다시 변하고 콧구멍 위치도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때는 입을 닫아야 되니까 지금 입이 닫혀져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마우스 각도는 0도가 되겠고 콧구멍 위치들도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왔고 눈꺼풀 밑에 있는 눈꺼풀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시면은 이 3단계에 걸친 화내는 표정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콧구멍을 한번 보시면 콧구멍이 살짝 움직입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콧구멍이 이제 머리통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콧구멍 크기가 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현상도 있고 좌우로 움직이게도 되는데 아주 심하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콧구멍이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일 겁니다. 아니면 코드를 막았나? 저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이 녀석을 보면 지금 얼굴이 3단계에 걸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죠. 둘, 이제 마지막 셋. 그래서 입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표현, 앞서서의 눈동자의 게이지 모션들, 좌우, 뉴트럴 이 동작과 앵거 이 두 가지를 합쳐 넣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들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달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모달은 굉장히 모달 그리고 또는 모달리티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표현 방식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합쳐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전문 용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달리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모달리티, 예를 들면 영상도 하나의 모달리티입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의 음성 처리도 하나의 모달리티고 제스처도 모달리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다른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눈동자 게이지를 하나의 모달리티로 게이지 포션을 모달리티로 보고 있고 표정도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번 챕터의 제목이죠. 표정입니다. 표정도 모달리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정과 게이지 모션, 눈동자의 움직임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모달 표현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또 멀티플 시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수처럼 서로 다른 기능들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뭔가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로 다른 모달리티, 눈동자, 게이지 부분, 게이지 관련된 것과 눈꺼풀과 마우스를 움직여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표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얼굴 컴포넌트인 눈, 코, 입, 눈썹들을 눈꺼풀 이런 것들 눈썹은 없죠 얘는 참. 그래서 눈썹은 없고 눈꺼풀이 있죠. 눈꺼풀들을 잘 조절을 해서 두 가지를 합성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합성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 다음에는 합성했을 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이지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게이지는 첫 번째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가, 우리 이 로봇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앵거 표정을 지었고요. 처음에 앵거를 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I left를 호출했고, 여기서는 I right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 인상 쓰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상을 쓴 상태에서 이쪽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무언가 의미가 두 개가 뭐 그냥 간단히 그냥 눈이 딴 데를 쳐다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한 눈동자의 방향이 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뒤에서도 아마 보시면 정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그래서 표정과 눈동자의 방향을 같이 합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간단하게 재미 삼아서 좀 들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크립트 두 개를 합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합치려고 보니까 얘의 경우에는 앵거, 환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뭐 환한 표정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환한 표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I left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해당 코드 anger.xml 이고요. 그래서 얘는 anger.xml, 그리고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이쪽 부분은 왼쪽 문을 쳐다보게 하는 I left .xml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 두 개를 어떻게든 코드 레벨에서 합쳐 넣으면은 이걸 동시에 하는 동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동시에 합치려고 보니까 처음에 1초 동안에 인상 쓰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왼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첫 줄에다 넣을까, 아니면 두 번째에다 넣을까, 아니면 세 번째에다 넣을까, 아니면 이 사이에다 넣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퀀스들이, 이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시퀀스들이 시간에 대해서 쭉 흘러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짧은 오른쪽 I left를 왼쪽에 어느 부분에 넣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실질적으로 이 코드를 여기에다가 꾸겨 넣는 거는 뭐 카피해서 넣으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되게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앵거와 I left를 불러오는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 코맨드가 암먹 오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PC에 예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면은 여기 없네. L6 T1 예제가 이 PC에 없어서 그냥 말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run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쭉 내려가 보시면 코드가 한 줄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get ar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대문자 get arg라고 써놔서 이게 이제 틀린 사례고 이게 맞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은, 이 코드를 제가 다시 올려 보내드릴게요. 공지사항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코드가 이제 정상 동작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명령이냐면요, 이 태그명,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 게 XML이나 HTML 등의 마크업 랭귀지, ML은 마크업 랭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외국 애들은 ML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태그명을 여태까지 보시면 뭐 서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시면 이 안쪽 필드에서는 얼굴 컴포넌트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 이름이 run이라는 걸 쓰고요. value는 anger, run, value는 ileft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 코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코드는 angerleft.xml인데, 시작하면 sub0에서 2초 동안에 anger와 ileft를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un value를 사용하고 value가 바로 파일 네임들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xml은 다 삭제합니다. 뭐뭐.xml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기능이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앵거레프트는 시작하면 그냥 앵거하고 ileft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앵거에 해당하는 거 표정만 만드는 이 인상 쓴 표정에다가 iLeft 오른쪽, 지금 그림상 오른쪽을 쳐다보는 이 두 가지를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부르기 때문에 얘 실행, 얘 실행, 그래서 왼쪽 거 실행되고 오른쪽 거 실행이 되면서 동작이 자연스럽게 믹싱이 되도록 합쳐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표정하고 눈동자를 다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reset 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일 안에는 얘네 둘이 없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1초 동안에 뉴트럴을 부릅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찌부러져 있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정면 응시하는 형태로 바뀌겠고요. 뉴트럴은 표정을 뉴트럴, 중립으로 바꾸는 거고, 아이 뉴트럴은 눈동자가 이렇게 좌우를 보고 있다가 가운데를 응시하도록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all을 부르게 되면 뉴트럴과 아이 뉴트럴이 내부에서 같이 호출이 되는 거고요. 앵글 레프트를 부르게 되면 앵거와 아이 레프트가 섞여 있는 동작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기초적인 동작 XML들을 합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angle left, reset all 두 가지 함수를 만들게 되면 angle left 안에는 angle하고 i left가 섞여 있고요. reset all은 neutral하고 i neutral이 run value 형태들로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L6T1의 run anger 하고 불러보면, anger는 표정만 변하죠. 아시는 것처럼 잉 하고 인상 쓰고 있고요. I left 부르면 이제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트럴과 I left를 동시에 부르고 싶어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뉴트럴 불러서 표정 초기화했고요. I 뉴트럴 부르니까 가운데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앞서 얘기했던 앵글 레프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앵거하고 I left가 동시 동작을 합니다. 글씨 잘못 쳤네요. 다시 쳐보겠습니다. 동시에 인상을 쓰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뉴트럴 그리고 눈동자 가운데로 왔고요. 뉴트럴 부르니까 표정도 초기화됐습니다.
앵글 레프트 다시 불러보면 동시에 두 개, 앵글하고 레프트 눈동자가 왼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셋 오를 불러보겠습니다. 글씨 잘못 쳤네. I 뉴트럴과 뉴트럴이 합쳐져 있는 리셋 오를 부르면 얼굴 표정과 눈동자가 가운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 레프트 불렀다가 리셋 올 하면은 표정과 눈동자가 정상 중립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이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뉴트럴과 아이 뉴트럴 같이 불러서 간단하게 두 가지 기능들, 모달리티, 눈동자와 얼굴 표정이 중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부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앵글 레프트라고 하는 것에 어떤 미묘한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구성상으로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블록이 시작이 됐고 앵거하고 아이 레프트를 불러오는 경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앵글 레프트 불러보겠고요. 현 상태에서 부르면 앵거하고 아이 레프트가 동시에 호출되기 때문에 방금 전 보시는 것 같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하나 더 블록을 늘려놓고요. 위에는 1초 동안에 앵거만 호출이 되고요. 밑에는 I 레프트만 호출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템포가 살짝 밀려있죠?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2초, 그 다음에 앵글 레프트를 부르면 2초 있다가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시작하자마자 눈동자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달라졌고요. 앞부분은 3초, 뒷부분 1초로 바꾼 다음에 앵글 레프트 부르면 인상을 쓰고 있다가 3초 뒤에 눈이 돌아갑니다. 자, 이런 어떤 별거 아닌 듯한 효과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달리티들이 합성이 됐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재밌는 사례가 생겨납니다. 두 개의 파일들이 시간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로 이렇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 총 뭐 1초, 2초, 3초가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거 잘못 적었네요. 처음 1초, 여기는 3초, 그 다음에 여기는 5초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앵글 레프트를 미묘하게 한번 바꿔본 겁니다. 앞서서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앵거하고 아이 레프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요. 앵거가 총 몇 초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 1초, 다음 2초간, 다음 2초간, 그 다음에 눈동자 움직이는 거는 1초입니다. 그래서 앵거는 총 1초, 2초, 2초 합쳐서 5초 동안의 표정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레프트의 경우는 1초 동안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제가 지금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2초 동안에 앵거하고 아이 레프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앵거가 1초 동안 서브 0이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 2초 동안에 서브 0이 또 동작을 하고 서브 1이라고 붙여놓은 녀석이 다음 2초 동안 동작을 합니다. 앵거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앵거하고 아이 레프트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iLeft도 시작하자마자 1초 동안의 행동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앵거가 진행될 때 이와 같은 타임 테이블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거를 쪼개 가지고요,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 2초 동안은 앵거만 시작하고, 그럼 2초 뒤에 다시 iLeft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앵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1초, 2초, 2초 동안에 실행이 쫙 앵거는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앞부분에 있는 2초만큼의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앵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iLeft가 끼어들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의미가 조금 보여주는 씬 정보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은 3초 동안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앵거가 동작을 하고 3초가 지난 다음에 iLeft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똑같고요. 총 3초입니다. 3초가 지난 다음에 여기 이 시간 3초가 지나간 다음에 iLeft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녀석을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을 쳐다보고는 에이 하고 인상을 씁니다.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가만히 정면을 보다 오른쪽 보더니 에이 하고 인상을 씁니다. 자, 바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로봇이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에이 들어 하고서 인상을 팍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를 보고 있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에이 들어 이러면서 인상을 쓰는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코드를 써서 한 템포가 느리게 iLeft를 먼저 한 다음에 앵거가 다음에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더럽지 않게 아이콘 예쁜 걸로 지금 응가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요, 코드를 일부 수정했는데 앵거 나오고 iLeft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잘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봇이 있다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에이 하고서 눈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가만히 있다가 인상을 쓰고는 눈동자를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밑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다가 정면에 있는 응가를 보고선 에이 들어 하고서 인상을 쓰고서는 그 다음에는 시선을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 두 가지가 꿈보다 해몽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림 두 개가 서로 같지만 인상을 쓰고 시선을 언제 바꾸는가, 시선을 돌리고 인상을 쓸 건가, 인상을 쓰고 시선을 돌릴까에 따라서 이 혐오하는 대상인 응가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우연히 오른쪽을 봤더니 들어 하고서 인상을 쓴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물체가 나는 싫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앞을 쳐다봤더니 응가가 있어서 들어 하고서 시선을 인상을 쓴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 여기 로봇 입장에서 왼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정면에 응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아주 순서를 간단하게 약간만 바꿨을 뿐인데 응가의 위치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는 로봇 입장에서 왼쪽에 있고 하나는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사실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왼쪽에 있는 응가가 싫어 이런 표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정면에 있는 응가 쳐다보기 싫어 하고 에이 하고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눈동자를 돌리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약간은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친구와 다른 사람과 뭔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표정과 눈동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쳐다보고 앵거하는 것과 앵거한 다음에 왼쪽 쳐다보는 것 순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묘한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넘버벌 제스처는 시간축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쓰는 분야는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성인식 분야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뭐 지능형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만 또 다른 분야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보통 뭐 영화 평론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어떤 현상들 텍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장면들, 의미들이 텍스트가 합쳐져서 여기에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네. 그 숨어있는 의미들을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말 그대로 제가 어떤 표현을 쓴다면 오늘은 굉장히 썰렁하구나 라고 한다면 썰렁하다라는 걸 말 그대로 텍스트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춥단 얘기인가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컨텍스트라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론적인 의미론적인 분야로 설명을 한다면 오늘 되게 분위기가 안 좋구나. 오늘 좀 업돼 있는 게 없구나. 다들 졸고 있구나.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정말로 explicit, 노골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들 전부 다 눈으로 보거나 말로 듣는 것들이 첫 단계에서는 텍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들, 무언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을 때 이게 뭐 영어적 표현이라 시그니피컨트한 뭔가 땡땡이들 여기서 또 미닝, 의미가 돼버렸는데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임플리시트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 그걸 바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리 같은 음성 처리하는 OK 구글 또는 뭐 시리 이런 챗봇들 계열들이 여태까지 거의 못하는 뭐 연구는 20년 동안 했습니다만 텍스트를 인제서야 좀 번역을 하고 대화를 하는 형태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근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컨텍스트를 파악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멀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 때 이제 구글이 보통은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일부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샘플로 학습을 해서 전체를 비교하는 일종의 t-테스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t-테스트라 부릅니다만 이런 스타일로 전개를 했었는데 이거를 샘플을 잡지 않고요. 전체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성능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얼마만큼 뽑는지 이 의미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따졌는데 여태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음성인식의 단계로 훌쩍 넘어서 99.몇%까지 올라가 버렸죠. 거의 굉장히 큰 거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샘플 토대로 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의 한계들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음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변화무쌍하죠. 시간축에 대해서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형태들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음성 쪽에 컨텍스트 파악하는 부분들도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고 텍스트는 껍데기 정보들, 말 그대로의 정보들이고 컨텍스트는 내부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걸 전공 용어로 전문 용어로 바꾼다면 컨텍스트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문장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문맥 내부에 숨어 있는 뜻 컨텍스트를 뽑아내는 이런 부분들의 용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벌 커뮤니케이션 앞서서 이 챕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음성 처리죠. 그래서 버벌로 말로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의 순서가 뒤집어지게 되면 컨텍스트가 문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A, B, C, D 라고 얘기하는 것과 B, A, D, C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의 의미가 컨텍스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음성 시퀀스잖아요. 텍스트 시퀀스. 텍스트 정보가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의미가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축 위에 있는 정보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넘버벌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스처, 터치 이런 것들, 게이지 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의 한 일환들인데요. 얘네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축 위에 있기 때문에 게이지나 제스처 이런 게이지 눈동자하고 어디를 응시하는가 그 다음에 제스처가 아주 살짝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살짝 변화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채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뭔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제스처 또는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빤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너 무슨 일이 있지? 하고서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신호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non-verbal communication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캐니 밸리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쟁이들이 또는 로봇 또는 그래픽스 또는 어떤 유형이든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뭔가를 흉내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텍스트 시퀀스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게 뭐라는 거야 하고서 일단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표현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씨 말 참 더럽게 어렵게 하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니 좀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나는 죽었다 오늘 친구는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표현도 있겠지만 뭐죠? 나는 죽었다. 오늘 숙제. 그러면 뭐 오늘 숙제가 어렵다는 뜻인가? 내가 죽었는데 오늘 숙제 때문에 죽었던 건지 오늘 숙제가 내가 죽는 게 목표인지 말 뜻들에서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이 결국은 극단적으로 불편함을 넘어가서 디스커스팅, 뭔가 구역질난한 혐오스러운 단계까지로 발전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예제 중에서 제가 게이지 모션 부분을 가지고 살짝 요새 언캐니 밸리를 넘어가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던 거는 지금 이 데모에 여자 로봇의 눈동자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몇 군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쳐다봤다가 앞에도 봤다 옆에 이 짧은 순간 안에 네 군데를 쳐다봤는데요. 이 네 군데가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이 지금 아직 뭔가 발화를 하거나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동자를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얘기하는 장면에 굉장히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캐니 밸리를 이런 스타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반복적으로 넘어가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